안녕하세요, 유진의 대백과입니다. 4학년 1학기라서 곧 졸업이 가까워 오는데, 물론 추가학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렇지만 3년 정도의 이제 성적이 이렇게 누적이 됐는데, 대학생활 관련된 유튜버 분들이 꼭 이렇게 학점 공개를 하셨더라고요. 성적 나오는 날마다 저는 뭐 딱히 유튜브를 찍을 생각은 못했는데, 이제 졸업할 때가 가까운 겸 중간점검 느낌으로 한번 제 학점을 같이 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포탈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강의마다에서 성적, 보관 성적 조회에 들어가면은 역대 성적을 볼 수 있습니다. 일단 1학년 1학기 완전 새내기 시절이죠. 이때 코로나 때문에 개강도 2주 미뤄지고 거의 다 온라인 강의였습니다. 저희는 영화는 그래도 또 실습 수업이 있기 때문에 교수님과의 어떤 면담이라든지 조별 활동이 있긴 했는데 강의실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온라인 강의였고, 또 온라인 강의면서 절대평가였죠. 1학년 2학년 때까지 절대평가였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 수혜를 본 학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결혼과 가족 사실 저희 학교에서 유명한 교양입니다. 연애 플레이리스트 웹드라마에서도 한번 이걸 모티브로 한 장면이 나왔던 것 같고, 그리고 글쓰기 저희 필수 교양이고요. 또 글 쓰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게 잘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전공기초 세계 영화사, 사실 뭐 영화인이라면 꼭 알고 있어야 이런 상식부터 해서 좀 깊이 있는 이야기까지 좀 많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그렇게까지 기억나는 내용들이 많이 없는데, 그냥 영화과에 오면 또 영화사 빠뜨릴 수 없겠죠. 그리고 요거 1학년 때 CAU 세미나라는 거 보통 전공 교수님들 기본적인 뭐 학교 생활부터 전공 지식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저희도 온라인 강의여서 그렇게 많은 활동을 하진 않았습니다. 요 PF라는 거는 저희는 Pass or Fail, 페논페라고도 보통 말하죠. 요거는 어떻게 성적을 매기는 게 아니라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은 뭐 패스했다, 수업에 참여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는 F를 받는 PF, 페논페 강의입니다. 그리고 요것도 저희 필수 교양입니다. 코딩 교육인데요. 그리고 1학년 1학기 때 이미지 구성, 시나리오 기초까지가 또 저희 전공입니다. 이미지 구성은 아쉽게도 또 A를 받았는데, 시나리오 기초는 A를 받았네요. 이미지 구성 정말 재밌었습니다. 자, 그리고 1학년 2학기 세계 영화사에 이어서 한국 영화사를 들었습니다. 한국 영화사 수업이 사실 재미는 없었지만 그 흑백 영화 시절의 영화들을 보면서 좀 영화 보는 건 재밌었던 것 같고, 이것도 A를 받았네요. 그리고 저희 전공 수업 중에 유일한 영어 A 강의, 저희는 PPT랑 시험 문제만 영어였습니다. 수업은 한글로 하셨는데 일단 자료 같은 건 싹 다 영어로 되어 있었고, 그때 저희 친한 동기들이랑 또 팀플을 했었는데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필수 교양 한국사, 저는 또 한국사 좋아합니다. 좋아하다 보니까 재밌게 들어서 잘 받았고요. 창의와 소통이라는 강의 또 저희 필수 교양입니다. 요 영어 수업인데요. 필수 교양인데 이제 원어민 교수님과 역시 이때도 비대면으로 팀플도 하고 시험을 회화로 보는 거였는데, 사실 이게 회화가 아니라 거의 한 구절을 외워서 줌을 켜고 교수님이랑 1대1로 시간을 재고 하는 그런 거였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과제도 잘 냈고 수업도 빠진 적이 없었는데, 삐플인 걸 보면은 그 시간 재고하는 어떤 기준에 안 맞았거나 아니면 뭐 제 발음이 안 좋았다거나 아쉽게 됐습니다. 정말 유명한 교양 중 하나입니다. 이게 진짜 학점을 잘 받고 이런 암기 과목, 이론 과목을 잘 하려면은 시험 기간에 일주일만 빡세게 해가지고는 조금 아쉽거든요. 학교 중에 평소에 조금씩 공부도 해주고 복습도 해주면은 뭐 시험 만점 노려볼 만도 한데, 1학년 때, 2학년 때 정말 많이 놀았습니다. 영상기초 워크샵이라는 수업도 본격적으로 실습 수업을 들어갔습니다. 또 수능이 세지여가지고 이 교양을 선택했는데, 역시 수능 거기서 다루는 거랑 또 대학 교양이랑 많이 다릅니다. 시험을 아마 그때 기말을 좀 못 쳤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2학년이 되면은 요거 저희 다큐멘터리 관련해서 이제 배우는 수업이었고, 그리고 서사를 다루는 수업 뭐 무난하게 받았네요. A 받았고, 영화와 인간도 교수님이 거의 한 2주에 한 번씩 과제를 내주셔가지고 한 주는 과제를 이제 분석해주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뭐 교수님이 한 2번 정도 샤라웃을 또 해주셨어요. 그래서 성적 잘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미장센 연구도 되게 재밌었던 수업이고, 그리고 심리학을 또 하나 들었는데 다행히 삐플은 면했습니다. 촬영기초 수업도 약간 실습과 저희 시험이 혼재된 그런 수업이었습니다. 되게 재밌게 들었고, 영화과에 오면 물론 필수로 들어야 하는 게 촬영 수업이지만 진짜 제가 영화과에서 배우고 싶던 그런 지식들을 좀 배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조리개, ISO, 셔터스피드 같은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카메라의 원리, 영상의 좀 딥한 내용들까지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었던 그런 수업이고요. 자, 이때는 교육과정이 딱 바뀌던 그런 격변의 시기였습니다. 프리프로덕션과 프로덕션, 포스트 프로덕션이 원래 이제 영상이나 영화 제작의 어떤 3단계인데, 요 3단계를 어떤 수업으로, 하나의 모듈이라는 수업으로 만들어가지고 학기 말에 영화를 찍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수업이었는데, 저희가 2학년 때는 영화를 찍지 않는 방향으로 수업이 좀 바뀌게 되면서 수업명은 그대로 가지고 가게 됐습니다. 기획개발 시간은 실제로 기획개발하는 시간을 가졌고, 프로덕션 시간에
네, 뜻밖의 다큐멘터리 수업을 들었습니다. 프리프로덕션은 원래는 이제 요 프로덕션 단계에 앞서가지고 네, 사전 준비를 하는 그런 단계에 대한 수업이었을 텐데 사운드 수업을 배웠고요. 포스트 프로덕션은 네, 그래도 요 편집에 관한 어떤 수업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때가 제 학점이 4.5였습니다. 왜냐면은 요거는 보시다시피 다 페논페 강의예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패스만 하면은 뭐 성적에 영향을 그렇게 주지 않고 실제로 산출된 성적은 요 두 과목만 있었기 때문에 얼떨결에 4.5를 한번 찍어본 학기였습니다. 내 몸의 구조와 기능, 그러니까 인체에 관한 걸 배우는 교양인데 그래서 간호학과 분들은 또 수강이 안 되는 그런 수업이었습니다. 음식의 문화인류학도 정말 재밌게 들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어떤 음식 문화나 발달 과정 교수님이 가끔 이제 수업 중간중간 알려주시는 어떤 맛집 이런 것까지 3학년 1학기죠. 제가 영화를 찍게 되는 학년입니다. 2학년 때 모듈을 안 했기 때문에 개인작을 안 해본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영화를 찍어야 되는 그런 학기였고요. 일단 교양 중에서도 저희 또 필수로 그 언어 쪽에 관련된 그런 교양을 들어야 되는데 저는 한자를 어릴 때부터 좋아했고 그래서 대학 한문을 들었습니다. 요때부터 이제 제 융합전공 수업들을 찾아 듣기 시작했습니다. 융합전공에 합격을 했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교수님도 수업을 하긴 하셨는데 그 외부에서 변호사분들이나 좀 전문가분들이 와서 특강을 하는 게 많았던 수업이었어요. 외부에서 특강을 많이 오시는 수업들이 꼭 있습니다. 매 학기 찾아보시면은 교양 중에는 되게 많이 있습니다. 특강이 이렇게 많이 들어있는 것들은 좀 넓고 얕은 지식을 배울 수 있는 되게 생각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그런 좋은 수업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요 수업이 삐플이었던 이유는 제가 영화를 찍었다고 했잖아요. 사실 영화를 찍는 학기가 되면은 어떤 일을 미리미리 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을 만큼 빡셉니다. 제가 영화를 4월 말쯤 찍었는데 그때가 딱 중간고사 시즌이랑 겹쳐가지고 중간고사 과제를 제가 제때 못 냈습니다. 교수님한테 죄송합니다 하면서 늦게 냈던 기억이 있는데 아쉽게도 삐플을 받게 됐습니다. 영화 찍기 전에는 저희 영화를 어떻게 시나리오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수업, 그리고 영화를 찍고 나서는 어떤 식으로 요 컷들을 짜 맞춰서 편집을 잘 할 것인가 등등을 피드백해주시는 수업이었고 포스트 프로덕션은 말 그대로 편집에 관한 이야기인데 영화를 찍기 전에는 잘 만들어진 어떤 영화들을 보면서 그 영화에서의 어떤 편집 기술, 편집의 리듬 그런 이론적인 수업들을 좀 하고 영화를 대부분 찍은 뒤에는 각자의 작품을 틀면서 교수님이 또 피드백을 해주시던 그런 수업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 휴학을 했습니다. 네, 제가 휴학을 하게 된 건 다들 놀라시는데 제가 미필입니다. 군대를 원래 동기들이 갔을 때 갔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손목이 계속 안 좋아져서 수술을 하고 올해 이제 4급 사회복무요원으로 판정이 되어가지고 아마 졸업을 하고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러 갈 것 같습니다만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때 휴학을 분휴학은 아니었고 제가 좀 하고 싶은 것들 좀 해보고 좀 다양한 경험들을 쌓는 그런 시기가 됐으면 좋겠다 하면서 1년 휴학을 해버렸습니다. 축제기획단도 2번 하면서 뭐 팀장도 해보고 학생회 일도 좀 시작을 하고 학교 밖에서 좀 많은 활동도 해보고 그리고 학교에 돌아와서 이제 계속 융합전공을 이어갔는데요. 경영학 원론 저희 융전에서 저는 원래는 경영학과를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경영학 수업을 학점도 채울 겸 이렇게 듣게 됐고 중간중간에 과제가 좀 많았습니다. 네, 저희가 수업 시간에 배운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제가 학기 초에 선정한 그 기업을 분석하는 뭐 예를 들면 과제 한 번은 뭐 재무제표를 분석하는 거 한 번은 기업의 어떤 CEO의 비전에 대해서 분석하는 뭐 그런 과제들이었는데 재밌었고 제가 3학년 2학기 복학하면서는 이제 코로나가 완전히 사실상 종식되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완전한 상대평가로 회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엑스라는 수업은 저희 중앙대학교의 필수 교양 중 하나인데 기말 과제 하나를 빼고는 다 팀플 수업입니다. 매 시간에 뭐 주제를 던져주시면 그걸로 나와서 연극을 한다거나 또 뭐 아이디어 같은 걸 발표한다거나 그리고 기말 과제로는 저희가 기획한 영상을 만들어서 발표회를 갖는 그런 수업입니다. 그 조원들도 정말 잘 만났는데 개인 과제를 제가 다른 사람들이 한 10장씩 쓸 때 제가 한 4장밖에 안 썼습니다. 정말 후회가 되고요. 사실 이 분량 제한이 없으면 그렇게까지 많이 써야 되는 줄 저는 몰랐어요. 절대평가를 2년 하면서 거기에 익숙해져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 분량 제한이 없다는 거에서 저는 무조건 양보다 질로 승부한다 였는데 많이 써낸 사람들이 많아서 상대적으로 남들보다 열심히 안 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었던 그래서 아쉽게 비프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수업들도 다 융전 수업입니다. 다 재밌는 수업이고 특히나 이 수업이 이제 어떻게 해야 투자 유치를 스타트업 입장에서 받아낼 수 있느냐에 대해서 어떻게 PT를 하고 어떻게 우리 기업의 IR 자료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느냐에 대한 그런 수업이었는데 네, 되게 재밌는 게 나중에 또 4학년 뭐 학점 공개를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VC 벤처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스타트업들의 발표를 보고 어떻게 스타트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지 혹은 이 스타트업은 투자하기에 좀 위험한데? 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는 수업을 듣고 있는데 좀 그런 게 연결이 돼가지고 네, 투자를 받는 입장 그리고 투자를 하는 입장 모두를 배울 수 있는 좀 흥미로운 지점인 것 같습니다. 사운드 디자인은 과제도 정말 열심히 써내고 다 잘 했는데 저희 게이밍 노트북도 맛이 가고
데스크톱에서도 그 프로툴즈라는 프로그램이 믹싱 프로그램이 잘 안 돌아가가지고 이게 뭐 컴퓨터 사양 이런 문제가 아니라 뭐 오디오 드라이버, 운영체제 등등 뭔가 자꾸 충돌이 난다 그래서 좀 억울하게 실습과제를 좀 한 2번 정도를 제때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말 성실하게 참여한 친구들에 비하면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총 저는 저희 총 평점 4.5 만점에 3학년 2학기까지 4.24를 받았습니다. 성적이 정말 들쑥날쑥 했어요. 1학년 1학기 때 4.41, 4.07 그리고 다시 올라가는 듯 했고 이때도 아까 그 두 과목만 산정이 된 덕분에 또 4.5를 받았고 여기에 이르기까지 되게 오르락 내리락 매 학기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번 학기엔 또 올라줘야 할 텐데 전체 석차에서도 8등이라고 뜨는데요. 요거에 대한 정확한 어떤 산정 기준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성적 장학금은 한 번도 못 받아봤습니다. 100% 비대면일 때 코로나 뭐 환급 이런 거를 해줬고 비교과 부분에서 좀 활동을 많이 했다라는 걸로 역량 강화 장학금을 받았었고 요 봉사로 들어가는 거는 학생회를 했을 때 주는 장학금입니다. 작년에 1, 2학기 전부 다 제가 집행국장을 했었는데 1학기 때는 휴학 상태여서 돈을 못 받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학비를 낸 것을 돌려주는 개념으로 들어가 있어서 이런 봉사 장학금도 휴학 상태일 땐 받을 수 없고요. 네, 예체능 특기는 작년에 그 광고제에서 수상을 한 덕분에 또 학교에서 인정을 해주셨습니다. 영화과의 어떤 또 다른 디테일한 수업 이야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친구들과 같이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들 행복한 대학생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